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2018년도와 2019년도 국내 경제 동향과 세계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죠. 국내 경제 현황과 대외 여건 전망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국내 경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내수는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으나 민간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3, 4분기 중 서비스 소비의 증가세는 다소 둔화가 되었는데요. 재화 소비는 증가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앞으로 이제 2018년도가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 11월 30일경에는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이 되게 되면 대출금리는 5% 이상으로 증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은 한정되어 있지요. 그러나 대출금리 이런 부담으로 가계 부담이 증가가 되게 되면 내수 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설비 투자는 디스플레이 업황 부진 및 반도체 초과 공급 우려 등으로 뚜렷한 조정 양상을 보였으며 건설 투자도 공사 물량 축소가 이어지면서 조정이 지속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개인적으로도 2019년도에는 건설 투자가 계속 감소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출과 수입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3, 4분기 중 수출입니다. 수출은 역시 통관 기준이 되겠죠. 증가세가 크게 지금 둔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3, 4분기는 7월, 8월, 9월인데요. 9월에는 추석이 껴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가 한 3일에서 5일이 감소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수출이 둔화되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2019년도에는 계속 수출이 감소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역시 수입은 통관 기준이 되겠죠. 소비재라든가 자본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원자재가 크게 늘면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의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수입하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고 또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고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금 고용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지요. 취업자 수는 3, 4분기 중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의 업황 부진 및 구조 조정 영향이 관련되어서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된다가 폭염으로 도소매, 숙박, 음식업 등의 고용에 부정적인 작용이 있었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3, 4분기 중 실업률은 4%로
전분기 대비 실업률은 0.2%가 상승되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사는요, 공기업들이죠. 공기업들. 공기업에서는 고용 창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창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는 데는 사기업에서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인 또는 역시 개인기업도 되겠죠. 이런 사기업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장기간에 고용이 증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 유가 및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3, 4분기에는 오름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사실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요, 정부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지금 국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승용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근원 인플레이션은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 촉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2% 이상 되게 되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고용 쇼크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한 1.67%대에 육박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4, 4분기는 2%대 육박하면은 11월 30일경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인상시켜야 되겠죠. 인상하지 않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12월에 인상시키게 되면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자본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11월 30일 날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명히 인상시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대외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선진국 중에서 말이죠,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가 상당히 호조세를 띠고 있지요.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고용 촉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많이 하락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흥국들은 아시아 지역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세계 경제의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심화되고, 또한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등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이다, 이런 전망입니다. 두 번째 또한 세계 교역입니다.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상품 수입량 증가세가 2, 4분기 중 소폭 둔화되었으나 7월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되었다, 이런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성장 지속에 힘입어 양호한 증가세가 이어지겠으나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 강화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잠재할 것이다. 자, 그럼 미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2,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4.2%입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전분기 2.2%에 비해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노동시장 및 심리 개선 등에 따라 소비,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심화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잠재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로 지역을 소개합니다. 유로 지역은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 4분기 GDP 성장률이 2.3%로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유로 지역은 향후에도 완화적 금융 여건이 지속되고 유로 지역은 임금 상승 등 고용 상황 개선에 따른 소비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일본입니다.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4분기 성장률이 3.0%였지요. 그런데 1, 4분기는 일본은 마이너스 0.9% 대비한다면 2, 4분기는 크게 확대가 되었고요. 다만 일본에서 3, 4분기는 폭우, 일본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성장세가 주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향후에도 기업의 수익성 개선 등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출이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요, 아무래도 미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전망이 나왔습니다. 2, 4분기 중국의 성장률은 6.7%인데요. 전분기 1, 4분기는 6.8%에 비해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다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장기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5% 이하로 하락하지 않을까 또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중국 정부의 안정화 정책 기조,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 우려 등에 따른 투자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되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중국은 향후에도 미국의 통상 압력 강화 등이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중국 정부의 완화적 거시 정책 대응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한 전망이다. 자, 기타 신흥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라든가 아세안 5개국을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특히 신흥국에서 2, 4분기는 인도가 8.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아세안 5국은 5.3%를 성장했습니다. 향후 인도는 정부 정책 등으로 아세안 5국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 등으로 각각 7%대, 인도는 경제 성장률 7%, 그리고 아세안 5국은 5%대의 성장세가 이어갈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OPEC죠, 석유 수출기구가 추가 증산 무산 등으로 지금 이달 10월 들어서 1벨러당 80달러대 수준입니다. 이건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금 80달러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역시 한국에도 고유가, 고환율, 고임금, 또 고금리 이런 걸로 상당히 힘든 나날이 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기타 원자재 가격의 경우는 비철 금속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고, 곡물 가격은 세계적으로 기상 여건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중 세계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경기 상황을 반영하여 3.7%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3.6%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5%에서 7%가 되겠지만요. 역시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은 2%대로 하락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2.7%입니다. 2.7%. 원래 정부의 목표는 3.0%였는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이라든가 국책연구원들은 대한민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2.6%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IMF라든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6%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2018년과 19년도에 국내 경제 동향과 세계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